안녕하세요. 오늘 반도체 산업 자료 준비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메모리하고 그리고 사업부별 캐펙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일단은 지금 비메모리 쪽이 작년에 2019년 4월에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이제 좀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내세우고 대규모 캐펙스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진행 상황들도 좀 업데이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그런 IT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IT 수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그런 시장 조사 기관들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2.3%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 일단은 지금 2월, 3월에는 지금 대부분 다 중국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 중심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고 글로벌 스마트폰에는 2.3%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D램 시장하고 이렇게 좀 맞춰서 보면은 이제 D램 시장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D램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0.9% 수준이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PC 쪽으로도 지금 이제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PC 쪽에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랑 스마트폰 쪽에 이제 좀 영향이 있다. 근데 이제 데이터 트래픽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온라인 액티비티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캐펙스에 대한 니즈는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버 디램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도체 시장에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일단은 현재 지금 파악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의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이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업부별 캐펙스 전략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일단은 지난 30년 동안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좀 넘겨서 보면은 일단은 지난 30년 동안 일단은 1993년도에 정부하고 주요 업체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렉트로 21 지금은 이제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삼성전자가 내세운 거고 이때는 정부 주도하에 이제 일렉트로 21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기관이나 기업들이나 학계 공통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일단은 주요 과제는 이제 MCU나 PMIC, ASIC 칩 이런 것들이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하던 MCU 양산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일단은 95년까지만 해도 1조 원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지만 95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매출액이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면서 2004년도에는 2조 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IMF 98년도에 이제 PMIC 사업을 페어차일드에 매각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PMIC 관련된 인력하고 특허가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드라이버 IC,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랑 RF 통신 칩 그리고 스마트 카드 IC 요쪽에 이제 계속 확대를 시키면서 이렇게 매출 성장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었던 이벤트가 이제 애플의 파운드리를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조 원대 2011년도에는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가 10조 원대 매출액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그 일렉트로 21 이후에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적이 레벨업이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직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점유율이 지금 비메모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3에서 한 4%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아직 점유율 수준에서는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뭐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스마트폰,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부들이 다 이제 글로벌 점유율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직은 좀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지금 뭐 그 애플의 파운드리 물량은 TSMC로 전부 다 넘어간 상태인 거고 2016년부터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은 이제 CIS랑 PMIC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IS랑 PMIC, 특히 이제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LSI 비즈니스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파운드리 비중이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CIS에서 보면은 지금 점유율이 수량 기준으로 보면은 1등 업체인 소니를 거의 다 따라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CIS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믹스 개선을 통해서 금액 기준 점유율을 따라잡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타겟이고, PMI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이게 멀티 채널 PMIC라는 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20% 정도 되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MIC의 점유율은 지금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좀 더 그 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마켓 쉐어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뭐 TSMC 그 애플의 파운드리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출액이 그래도 14조 원대가 이렇게 10조 원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시스템 LSI 쪽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런 건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강화가 절실하다. 그래서 파운드리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그 후공정 쪽에 후공정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좀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만 할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을 아웃소싱에 대해서 이제 좀 비중을 크게 늘릴 만한 니즈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메모리는 이제 품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 내재화해서 할 수 있지만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파운드리를 강화한다는 거는 여러 고객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을 다 이제 수주해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자체적으로 소화하기에는 고정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그거뿐만 아니라 전공정 쪽에서의 다양한 공정 라인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8인치의 그런 레거시 제품부터 해서 12인치에서 그런 선단 공정, EUV 선단 공정까지 다 그 전공정에서 공정 확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다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약간 이제 준비를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후공정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시키면서 그 신규 후공정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발에도 이제 좀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파운드리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은 지금 실제로 점유율을 봤을 때 TSMC가 50%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17%에서 20%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세컨티어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SMIC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요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SMIC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한 6%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17에서 20%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매출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실제로 요 세컨티어 업체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SMC만 그냥 퍼스티어로 보는 게 맞고 삼성전자나 글로벌 파운드리나 UMC, SMIC는 이제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유사한 세컨티어로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업계 동향이 되게 중요한 게 EUV라는 그런 선단 공정에서 지금 세컨티어 업체들의 그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EUV 공정 도입에 이제 거의 포기를 한 상태고 그거를 포기하면서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런 팹들은 다 매각을 하고 남아있는 팹을 중심으로 해서 니치 마켓에 이제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컨티어 안에서의 그 경쟁이 좀 완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고, 그 당연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말고 이제 UMC나 SMIC도 이제 EUV에는 아직은 투자 여력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 세컨 티어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EUV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등 업체인 TSMC가 지금 뭐 퀄컴이랑 애플, AMD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선단 공정에 공정이 부족한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타서 지금 최근에 이제 IBM의 7나노 CPU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순수 파운드리 업체는 아니지만 인텔이라는 IDM사가 EUV 도입 일정을 21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나노급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갖고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뭐 공정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 이제 후공정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팬아웃이라는 그런 신규 후공정 기술의 안정화에도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해외 후공정 업체들하고 이렇게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거의 뭐 10배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요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라서 봤기 때문에 좀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일단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설계를 하는 팹리스 업종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다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후공정의 기술 개발, 우리나라의 후공정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신규 기술이 이제 팬아웃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2조 원 정도 되고 2024년도에는 지금 4조에서 한 5조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걸로 보이는 그런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후공정 업체들이 기술 개발에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팬아웃이 이제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업체들도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팬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네페스가 유일하게 양산에 성공한 상태인 거고, NXP 쪽에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에 대한 캐파나 이제 고객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작년에 그 데카라는 회사의 그 필리핀 공장을 인수를 해서 지금 캐파가 작년 대비해서 팬아웃 캐파가 2배 이상 그렇게 늘어난 상태고, 올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후공정 업체들 아까 보신 대로, 그러니까 해외 후공정 업체들이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해외는 다 이제 조 단위의 그 대규모 업체들이 후공정 외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이제 알려진 회사들 정도만 이제 양산이 가능한 게 이제 팬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뭐 ASE도 그렇고 암코도 그렇고 2016년, 17년에 걸쳐서 이제 좀 뭐 M&A를 통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그랬는데, 네페스는 2014년도부터 이 NXP 쪽에 이제 양산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메모리 쪽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캐펙스 전략을 보면은 일단은 작년에 장비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메모리 쪽에 장비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운사이클이 들어가면서 장비에 대한 수요도 급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또 늘어나는데, 올해도 사실은 지금 이제 반등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캐펙스가,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캐펙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CIS 증설이 이제 기존의 D램 라인을 전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3라인 같은 경우에는 D램이 한 100K 정도 있는데, 이거를 30K를 CIS로 전환해서 CIS 캐파가 한 20K 정도 증설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환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캐파가 줄어드는 거를 보완해주는 그런 투자를 한 35K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최소 단위의 올해 투자인 거고, 실제로 내년도에 대한 그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은 하반기에 추가로 더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죠. 내년 수요에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D램에서는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그 증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그 증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그 재고가, 그 삼성전자의 낸드 재고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상화됐고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증설이 추진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D램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그 후발 업체들하고의 그 원가 격차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편안하게 삼성이 증설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은 작년보다 장비 사이클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에서 보는 수요 수준이 올해보다는 더 좋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5G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대중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된 파생 수요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전망되는 가운데, 일단은 전공정 기술 한계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으로만 낼 수 있는 빅그로스 한계가 왔다. 그래서 10%밖에 안 돼,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내년도에,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에 캐펙스 규모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캐펙스 전략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투자되는 규모는 뭐 그런 CIS 전환 투자에 따른 캐파 감소나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까지 그런 방향성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캐펙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7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거든요. 캐펙스 규모가. 근데 2021년도에 다시 또 이제 7.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집행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에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전공정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EUV 라인이 30K 정도였는데 올해는 20K가 추가되고 내년도에는 30K가 추가되면서 캐펙스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 관련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작년부터 이제 EUV 발주가 급증했는데 작년에 이제 보면은 2019년도에 EUV가 26대, 2018년에는 18대 출하가 됐거든요. 근데 26대로 늘어났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좀 스루풋이 개선된 NXE 3400C 모델이 출시되면서 TSMC가 이제 좀 삼성보다 후행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EUV 장비를 주문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대를 전망을 회사 측에서 ASML이라는 그 회사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생산 능력을 거의 50대까지 이렇게 늘리면서 이제 좀 고객사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지금까지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갖고 있었던 그 인식은 그 패스트 팔로우의 그 인식이었거든요. 근데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중화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이제 퍼스트 무버로 이제 좀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응을 하면서 중소형 올레드의 전공정의 유효 캐파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후공정 보완 투자 중심으로 했는데 전공정이 이제 그 언제부터 투자가 돼야 되냐? 이게 그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월 160만 대를 넘어서면은 전공정에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면은 내년도에 그 하반기 정도면은 이제 160만 대를 넘어설 걸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올해 말부터는 투자가 들어가야 이제 내년도 하반기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이제 생각보다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네페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 투자 포인트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는 게 이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 매스마켓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IM 사업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성과가 기업 가치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수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될 수 있을까라고 좀 보면은 TSMC의 파운드리 실적하고 그 시가총액을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서 파운드리 점유율 1등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달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시장 점유율 40% 정도는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메모리 사업, 삼성의 비메모리 사업 매출액이 30조를 훌쩍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기업 가치가 추가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2017년도에 TSMC가 매출액을 320억 불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을 거고 그거를 감안해서 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삼성전자 기업 가치에는 한 100조에서 150조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파운드리 그 반도체 비전 2030이 가시화되면은 좀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뭐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딱 한 가지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 다운 사이클에서 동사의 저점 PBR이 0.9배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코비드19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0배까지 하락했고, 이게 이런 실적 불확실성, 요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실적 불확실성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좀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선반영했다고 보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페스인데요. 네페스가 일단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중요한 게 오삿, 국내 이제 네페스 같은 오삿 업체들하고 협력을 확대시켜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팬아웃이라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양산을 하고 있고 캐파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고, 올해 당장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적자가 있어서 실적은 역성장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작년, 올해, 내년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적자 팬아웃 준비를 하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네페스 라웨라는 회사가 최근에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주가 46,000원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 내용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